다른 하나는 또 여당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최근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이 각각 제 목소리를 내면서 날카롭게 대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차기 대권을 겨냥한 내전이랄까 난타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양강 구도를 이루어왔는데 양강에서 탈락하고 지금 10% 초반대로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니까 밀리고 있죠. 아주 다급한 실정인 모양. 근데 지난번 18일 날 대통령 신년 연두회견도 한 10여 번뿐이 안 봤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저 사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딱 일어나갖고 광주로 내려가서 뭐 양동시장에 가서 국밥 먹었다고 그러고. 이낙연 하는 일마다 좀 꼬이고 있잖아요. 사면론도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엎어버렸죠. 그리고 뭐 모든 게 뭐 윤석열 국정조사하자고 그랬다가 거의 이상한 사람 됐고. 뭐 부동산 대책 나올 때는 호텔 개조 얘기했다가 또 이상한 사람 됐고 하는 것마다 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일강일죽 일약이라고 봐요. 이재명이가 지금 1등으로 꽃놀이패로 달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낙연이고 세 번째 정세균은 아무래도 약이라고 봐야죠 지금. 그러면은 지난번 연초 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의 뒤통수를 친 건가? 아무래도 사면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조율이 있었다고 텐데 봐야죠. 당신이 좀 총대를 매봐. 레드벨론을 띄워갖고 반응을 좀 본 뒤에 이렇게 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낙연 입장에서는 문이 배신 때렸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10분 만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면 뭐 그거 얘기가 듣고는 좀 해놓고 이거 아니네. 먼저 얘기 꺼내서 받아주는 형식으로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뒤엎어버렸으니까 아마 추미애 생각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어요? 추미애도 윤석열 쫓아내는데 행동대장 했는데 지금 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렸잖아요. 배신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은 하여튼 문의 최고 목표는 임기 끝난 다음에 그 감옥 안 가는 게 최고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싶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카드는 또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뭐 3월 사면은 좀 어려워도 다음에는 뭐 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하는데 3월 그렇겠죠. 사면이 없었고 만약에 재보선에서 보궐선거에서 진다면 이낙연의 위상은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출마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에도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큰 결심이라든가 좀 어려울 때 정치적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광주에 내려가서 양동시장에 가서 국밥을 먹었는데 그 국밥이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바로 갔던 그 국밥집입니다. 거기서 광주에서 뒤엎어가지고 대통령까지 갔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그리고 천주교 불교 지도자들 만나고 5.18 그 민주묘역을 또 참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각오를 다졌다고 고향에 가서 길을 좀 받고 내가 다시 힘을 써야겠다. 뭔가 결심을 했다고 봐야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과거 YS도 그랬잖아요. 어머는 고향으로 마산. 고향 마산 어디 무악산인가요? 등산 한 바퀴 했잖아요. 내각제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 하위도 가고 목포 가고 그랬죠. 고향은 JP도 마찬가지. 고향은 잘 풀릴 때는 고향 생각 잘 안 납니다. 지금이 재밌는데 뭐가 고향 생각 나겠어요. 뭐 되는 일이 없을 때 생각나는 게 고향하고 어머니죠. 뭐.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광주에 쪼르르 간 거는 이래 치고 저래 치고 되는 일 없고 문은 밀어줄 줄 알았더니 자꾸 뒤통수나 치고 있고 우라통이 터져서 간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호남도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은 호남에서도 이재명이가 28%인가 나오고 이낙연이 21%인가 그렇죠. 뒤집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민영배우원이라든가 몇 의원들은 또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물론 그러니까 뭐 자기 텃밭도 지금 흔들흔들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낙연이가 그동안에 너무 또 친문 호남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저변이 너무 좁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넓히려고 뭐 중도도 하고 이익공유제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하는 것마다 좀 꼬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네요. 정세균하고 이낙연하고 자꾸 뛰면 뛸수록 둘이 서로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어요. 예, 호남 지역하고 친노 인사들을 서로 나눠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갈수록 꽃놀이패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낙연도 지금까지는 이재명하고 좋은 관계 네. 겉으로는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그제 MBC 여기 나와서는 이재명이가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설전에 지금 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걸 바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좀 늦추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운전하면 어떠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하면서 아주 직공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느니 그렇죠. 한번 깨기라도 질러보겠다는 것인지 그렇죠. 작심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이제 붙어야 한다. 누구든 간에. 그렇죠. 어차피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해갖고 40%에서 10%까지 추락한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한 거 아니에요? 이낙연 열받았어요? 이낙연하고 정세균 총리가 재난지원금 이재명 한 걸 비판을 많이 하죠. 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저 돈 나눠주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주민 다 나눠주면 1조 4천억 든대요. 네. 이재명 머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교활하다시피 잘 돌아가요. 그것도 조금 시기를 늦춰서. 저거 언제 주겠어요? 구정 직전에 주는 거죠. 설 그러겠죠. 직전에. 제일 효과가 크죠. 예. 세뱃돈을 이재명한테 받는 거예요. 경기도 주민들이. 예. 그러니까 여론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예. 참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봐서는 저 포퓰리즘이죠.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돼요.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안 하고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요. 기본소득은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저는 대동강 팔아먹는 김선달처럼 나라 말아먹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나눠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낙연은 대표된 다음에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대표로 안 되는 게 대표 같아요. 예, 정세균은 이름이 세균이잖아요. 예,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가까워서 코로나19 잘 할 줄 알았는데 맨날 노란 잠바만 입고 다니지 뭐 되는 게 없어요, 저기도. 그러네요. 예? 코로나가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잖아요. 맨날 고무줄 방역, 정치 방역, 뭐 코로나19 실적을 딛고 정세균이가 지지율이 올라가야 텐데 지금도 노란 잠바만 입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백신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세균은 실적이 없는 거예요. 예. 정세균은 이 방역 총리로서 자기 이름대로 바른 세균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성과를 내서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테이크업 도약을 하겠다. 그렇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뭐가 되고. 없어요. 뭐가 없어. 3차 이 예.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을 지금 빨리 하겠는데 이재명은 거기다 10만 원씩 쫙 나눠가지고 그렇죠. 주면서 소비하라 하니까 열받아 버린 거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재명 지 돈도 아니고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가 챙기니까. 정세균이가 TV도 아닌 라디오 인터뷰까지 하면서 뭐 김종배인가 무슨 시선율제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소비 진작하는 거고는 방역하고는 상충된다. 화가 나죠. 열받아갖고 한마디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10만 원씩 나눠주면 또 식당 가서 또 많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세균은 지금 코로나19 막느라고 거리두기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이가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표는 또 가져가니까 정세균을 볼 때는 진짜 화가 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저는 뭐 동감을 하는데 10만 원씩을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나눠주면은. 그렇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저는 1조 4천억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렇게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정세균이나 이낙연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1조 4천억에 어디
개발하는데 한 몇천억만 투자를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백신에도 우리는 백신 개발한다, 치료제 개발한다 하는데 2천억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화이자 같은 데는 10조를 투자를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 저 정부가 지원하는 게 미국이 2천억도 안 돼요.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 연구소장이 mRNA 그 모더나가 그거 개발하는데 한때 위기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1조를 그냥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가 백신 성공한 거예요. 화이자도 10조를 먹었다는 그 정도를 전체적으로 그 제약사에 준 것만 해도 뭐 십몇 조를 그 줬죠. 그런데 그런 파격적인 거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피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들 지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짜 1,400만 한테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 정말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죠. 네. 근데 저렇게 하는 게 또 근데 표는 또 찍어줘요. 자기 돈 좀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가 중후정치라고 하는 게 저래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재명은 정말 뭐 영하가닥 해야 할지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해야 할지 최근에는 아주 친문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러브콜 용비어 증가를 계속 불러대고 있는데 저는 그 극지가 18일 그 회견이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거기다 앞에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세계 지도자가 저렇게 세계 지도자 어느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만큼 이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고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 말아 올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다가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코로나19 전염병 때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 맞아요. 저는 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필요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약자한테는 강하고 그 조세연구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재난지원금 뭐 얘기하고 했다고 험한 욕을 하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약하고 저런 면을 좀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한테 따로 아부할 기회가 또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친문한테 구애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자기 지지세는 확고히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등을 돌린 것은 친문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용비어 증가를 부르고 신년사 나왔을 때도 그렇고 기자회견 할 때도 그렇고 이 야당한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빗댄 것은 아니지만 빗대서 한마디 했다가 민주당에서 난리 났잖아요. 의원직을 사퇴하라, 뭘 어쩌라 하고 난리를. 그 정도 얘기 못 합니까? 나중에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잘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합리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 하면서 그렇게 아주 막말성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을 안 하고 또 윤석열은 또 국민들 지지가 있으니까 윤석열 비난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안 거기는 안 하잖아요. 굉장히 영악하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고 뭐 이렇긴 한데 그게 또 무기기도 하지만 또 인간적인 또 약점, 단점 이런 거가 결국은 대선 가도에 가서는 그런 게 이재명의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근데 이재명은 또 따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지지도가 높으면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그렇게 싫어했는데 결국은 그렇죠. 대권 후보를 물려줬지 않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 여러 차례 뭐 그런 정운차에도 해보고 누구도 김태호도 해봤지만 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의 뒤에는 이해찬이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죠. 서로 손을 잡고. 과거 경기지사 때도 그렇죠. 전해철하고 붙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이재명 지지해줬고 그렇죠. 이재명이가 궁지에 몰릴 때 이해찬이가 계속적으로 도와줬죠. 친문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 중간다리 역할을 이해찬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쪽에 섰던 그 친문 인사들도 슬슬슬 뭐 빠지듯이 빠져가고 이재명 네, 쪽으로 가고 그렇죠. 김근택의 GT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재명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이낙연이라든가 정세균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대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아니면 도죠. 예. 여기서 보궐선거까지 진다면은 끝나는 거죠. 이낙연 입장에서는. 특히 뭐 보궐선거가 아무리 서울시가 야당, 민주당 텃밭이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뭐 박원순의 성추행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죄가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까지 지면은 이낙연 사실상 대권 후보로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라든가 뭐 이낙연 측은 또 좀 생각이 다르죠. 지금까지 이제 바닥을 쳤다. 네. 처음에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총리 시절 네. 그 이전의 지지율이고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제대로 바닥에서 비상할 일만 남았다. 지지율이라는 게 몇 차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느냐. 그런 경험으로 봐서 너무 비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4월 재보선 후에 대권전에 뛰어들고 지금 임종석이라든가 이광재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 이런 분화와 분열이 가속화되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이낙연 지지율은 지금 바닥 쳤다고 본다지만은 본인이 너무 지금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 밑에 지하실도 또 있을 가능성도. 그렇죠. 아니 주식 시장도 보면 이게 바닥이라고 들어가면 지하실이 많거든요. 예. 그 지하 한 10층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낙연은 좀 더 기자 출신다운 좀 객관성, 그 팩트에 의존한 그런 생각 이런 게 옛날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정세균 총리, 이낙연, 이재명 이 세 분이 가벼운 각축전을 벌였는데 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요. 뭐 갈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사생결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사생결단하는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예. 이낙연도 이제 못 참겠다 꾀꼬리 뭐 이렇게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10분 먹고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아마 문재인한테도 각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러라고 더 봅니다. 안 되면은 여태까지는 문재인이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면도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이거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번에 하면, 재난지원금도 은근히 이재명 편을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본격화되고 있는 여권 내 대권 주자들의 각축전 양상도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초입 단계이고 지금은 뭐 가볍게 스파링 정도를 하는 수준입니다만은 앞으로 4월 재보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경우 여권의 권력 지역뿐만 아니라 대선 지형도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